네, 이번 주에도 재미난 K리그 경기들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데요. 오늘 내 멋대로 프리뷰 살펴보기 전에 지난 경기들 예측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희연이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에서는 서울의 승리를 맞췄고요. 또 성남과 제주의 경기에서도 제주의 승리를 맞추셨습니다. 반면 김현애 기자, 부산과 인천 무승부 하나만 적중시키면서 또다시 예측 대결에서 송희연한테 패배를 했네요. 사실은 그 인천이 네. 경기 종료 직전에 이보가 35m 프리킥으로 골을 넣으면서 동점으로 끝났거든요. 네. 이보한테 한턱 내세요. 안 그랬으면 제가 3경기 다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네. 승패는 맞추기 어렵지 않아요. 무승부가 맞추기 어려운 거죠. 그렇게 빠져나가시나요? 김현애 기자, 언제 이 친구가 감을 되찾을까요? 그 옷 색깔이 이렇게 있더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약간 컨디션이 원래 항상 난해합니다. 무승부가 배당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맞추기 어렵다는 거죠. 네. 네, 과연 김 기자가 방송인에서 축구 기자로 언제 되돌아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내 멋대로 프리뷰 첫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강팀으로 한골 탈퇴한 전남이 이번에는 성남을 상대로 승점 사냥에 도전합니다. 이적생 현영민의 발끝이 더욱 주목되는 전남과 성남의 경기. 두 분 모두 전남의 승리를 선택했네요. 네, 이번 경기는 현영민 더비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두 분 모두 전남의 승리를 예측하셨어요. 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남이 뭐 수비력은 좋았지만 공격력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 들어서 역시 스테보의 영입이 제가 봤을 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보 선수가 들어오면서 스테보뿐만 아니라 뭐 이종호, 뭐 안용호 이런 선수들이 골고루 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제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좋은 전남이 성남보다는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송희연은요? 네, 그러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공수 전환 속도가 빠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스테보, 이종호, 안용호 같은 선수들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해결사 역할 그리고 네. 서로 도우미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이 전력 쪽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수비 쪽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요. 공격 쪽에서도 황의조라든가 김동희 선수가 골을 넣고는 있지만은 김동섭 선수가 그동안 이제 터지지 않고 있는 것이 또 문제고 네. 또 김태환 선수가 중앙이나 좌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제파로프도 기대만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남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성남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확실히 좀 전력이 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선취골을 뽑아내고도 역전을 당해서 패배를 하고 말았잖아요. 뭔가 참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승리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상윤 감독 대행이 사실 후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선제골을 내주는 상황에서 쫓아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제주전에서는 선제골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선제골이 나오긴 했는데 네. 곧바로 이제 동점골, 역전골을 허용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일단 성남 입장에서는 분위기 전환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전남 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상윤 코치와 하석주 감독은 굉장히 친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윤 감독 대행이 하석주 감독에게 아마도 잘 부탁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같은데요? 그게 먹힐까요? 안 먹히겠죠? 그런데 이제 네. 성남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좀 그 위기를 겪을 때보다는 좀 경기력이 좀 나아지긴 했어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새로운 선수들 이제 뭐 정선호 선수라든가 심우현 선수도 한동안 이제 중용을 못 받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좀 흐름을 탈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그 만만치 않은 전남 원정이기 때문에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이 올 시즌 강팀으로 급부상을 했고 또 성남이 정말 이 시점에서 분발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 멋대로 프리뷰 두 번째 경기 만나보시죠. 수도권 두 팀이 격돌합니다. 수원은 슈퍼매치에서 구겨진 자존심을 인천을 상대로 만회할 수 있을까요? 김윤혜 기자 무승부, 송희연은 수원의 승리를 선택했네요.
네, 인천이 지난과의 부산 경기에서 2골이나 기록을 했는데 성의원은 선택을 네. 그렇게 하셨네요. 사실은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득점포가 가동된다는 점이 가장 희소식이죠. 이호균 선수 그리고 문상윤 선수, 이보 선수가 이제 골을 기록하고 있고 이천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살아나는 건 사실인데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 수원 원정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 수원은 슈퍼매치 패배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네. 어차피 로저, 정대세, 산토스라면 물론 정태세가 최근 분위기가 안 좋고 여기에 염기훈이라든가 홍철, 오장은 같은 선수들은 부상이지만 이제 분위기를 바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 인천을 상대로 공격력이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수원이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슈퍼매치 패배가 독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독이요? 이런 부분에서 좀 분위기 반전을 노릴 만한 선수들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결국은 그 서울전의 멤버들을 이제 뭐 대부분 기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전을 봤을 때 뭐 산토스라던가 뭐 정대세라던가 막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바꿔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 이제 인천이 득점포를 가동하는 면을 봤을 때는 무승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수원의 승리, 김 기자는 무승부로 예측을 하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아주 중요하고 사활을 걸고 지금 뛰어도 모자랄 판이거든요. 자, 누가 과연 돌아온 디오고가 과연 해결사 능력을 보여줄지. 그러니까 디오고가 궁금해요. 들어온 것은 분명히 플러스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전방에 이제 디오고 그리고 이제 이천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잘해주고 있고 그 이보가 디오고 밑에서 잘해주고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양 팀 모두 공격에서는 한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도 분명히 한 방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로저하고 사토스가 골을 기록하면서 한 방이 있음을 입증을 했어요. 한 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 분위기가 인천이 너무나 안 좋고 또 한 가지는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슈퍼매치에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를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디오고 선수의 영입은 당장의 효과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올 시즌 마지막까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이제 이호균 선수는 항상 이제 후반 쪼코로 투입되는 선수였는데 공격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호균 선수가 선발로 나서면서 이제 풀타임을 활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디오고 선수가 오게 되면서 좀 더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갖게 됐거든요. 이제 좀 체력적인 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좀 때 올 시즌 이제 후반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원과 인천 모두 승점 3점이 무척 고픈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참 주목이 되곤 합니다. 내 멋대로 프리뷰 오늘 마지막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분위기 좋은 두 팀이 만났죠. 제주와 서울. 과연 두 팀 중 후반기 첫 연승을 이어갈 팀은 어디일까요? 김현애 기자 제주의 승리, 송희연은 무승부를 예상했네요. 제주는 지금 조용하게 중상위권을 지키고 있고 서울은 이제 아래에서 위로 막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경기가 참 중요한 경기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주의 승리입니다. 이성적으로? 왜 그러냐면 제주가 홈에서 워낙에 강하니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드로게시라든가 황희수가 터지기 시작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제주가 서울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무승부를 한 이유는 서울이 제주에게 강해도 너무 강해요. 2008년부터 패배한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서울이 제주를 만나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 원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이 승점 1점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서울이 슈퍼매치에서의 승리가 조금 이번 경기를 좀 나태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그 경기에서 많은 거를 이제 쏟아부었고 그리고 이제 제주 원정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좀 집중력이 좀 약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주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황일수, 드루게 선수가 터져주고 있고, 윤빛가람, 뭐 송진영 이런 선수들의 이제 플레이도 좋거든요. 뭐 최전방에서의 약간의 그런 좀 이게 공격적인 좀 파괴감이 좀 떨어지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다양한 선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 이번이라면 네. 한 번 정도는 좀 서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또 몰리나가 그라운드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프리킥도 좀 좋아진 상황이고요. 또 김진규 선수의 좀 연속골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몰리나 효과예요. 그러니까 네. 전반전에서 몰리나가 한 골 한 개의 도움 아닙니까? 네. 그리고 포항전에서도 위력적인 모습 보여줬고 슈퍼매치에서 골대를 맞췄어요. 네. 그리고 김진규 선수가 헤딩할 때 몰리나가 또 띄워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트 피스에서의 득점력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적은 득점 기회에서도 몰리나는 득점할 수 있다는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공격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K리그 클래식 16라운드 수도권 팀 경기를 예측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최종 예측 결과를 짚어보겠습니다. 황금축구와 K리그 클래식 16라운드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전남과 성남의 경기는 두 분 모두 전남의 승리를 예측했고요. 수원과 인천전에서는 김현의 무승부, 송희연은 수원의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제주와 서울 경기에서는 김현의 기자 제주의 승리, 송희연은 무승부를 점쳤네요.